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강의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갑자기 그래프가 확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희 이제 주할모 PD가 너무 이제 낙서가 지렁이 같고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 처음부터 이럴 걸 그랬나 하는데, 지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방금 전에 얘기 들었던 경기 사이클, 물론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상당히 너무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라는 거는 연준이 내지는 중앙은행이 긴축이나 완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경기에 진폭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이 미치는 영향이고, 장단기 금리차는 또 막 얘기하다 보면 그게 결국 은행의 수익성이고, 그 수익성이 악화되면 대출을 조이는 과정에서 경기가 수축되고, 이런 거에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차트이기 때문에, 내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를 통해서 지금의 경기에 초입이냐, 중기냐, 내지는 확장 사이클이냐, 내지는 침체로 들어가기 직전이냐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사실 그것만 보고는 지금의 경기가 어느 정도 레벨에 와 있는지, 그리고 거꾸로 그렇다면은 경기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얘기한 것처럼 거의 간당간당한 수준이면 지금은 경기가 거의 부러지기 직전이네? 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전략하는 입장에서 내지는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지표,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경기 사이클과 관련해서 한번 두 번째 얘기를 드리게 되면, 비슷하지만 뎁 사이클,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제 DSR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DSR. 뭐 대출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뎁 서비스 레이쇼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부채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느냐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주택담보대출, 우리나라 같은 게 주택담보대출도 받고 기타 대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 통틀어서 그 부채에 나가는 양이 내가 들인 소득에서 얼만큼 되는지가 이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은 됐지만 이 DSR 비율로 보면 아직 경기 확장의 기간은 너무 많이 남아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DSR 지표를 같이 봐야 지금의 경기가 아직은 그래도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축소는 됐지만 연준이, 즉 중앙은행이 조금은 완화해 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옆으로 가면서 경기가 계속 확장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 그래프를 쭉 보면 뭔가 약간 어지러워 보이지만 이게 뭐냐면 미국의 소위 말하는 부채 사이클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 차트가 뭐냐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냥 뎁 서비스인데, 한마디로 이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전체 GDP에서 미국의 어떤 그 사람들, 모든 주체들이 갚아나가는 이 부채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그 부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뎁이라고 하면은 사실 또 부채 이러면 안 좋은 걸로 인식이 되는데, 이게 사실 뎁이 뭐냐면 크레딧입니다. 크레딧 성장, 이게 뭐냐면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로스가 너무 이제 축소되는 요 구간은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레버리징, 즉 아름다운 부채 축소. 그러니까 부채를 계속 올릴 수는 없어요. 미국도 보면 대충 한 250% 내외에서 꺾이죠. 이렇게. 이거는 경기의 어떤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성장을 돈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소비하라 해서 이게 갈 수 있는 체력이 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게 내지는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겠죠. 그러면 이게 뎁 서비스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꺾이는 상황이 옵니다. 이 꺾이는 상황이 오면 이게 이제 한마디로 경기의 피크, 쭉 침체로 가고, 여기서 이제 다시 다음 사이클을 위한 초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옥이 좀 잘 보시면
아직 많이 올라갈 뭐랄까 여력이 남아 있거든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까 장단기 금리차로만 보면 요쯤인 것 같은데 왜?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축소된 것 같아서. 근데 이 뎁 서비스, 이 전체적인 부채 사이클을 보면 아직 뭐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은행 입장에서나 내지는 정책 담당자들은 장단기 금리차가 단순히 경기를 반영한 게 아니라 최근에 뭐 QE라든지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령화 사회 때문에 국채 수익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서 단순히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든 게 있지만 그런 거는 어떤 테크니컬 뭐 기술적인 요인도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소위 부채 사이클이 더 올라갈 여력이 있으니까 아직은 경기가 더 확장될 수 있을 만한 여력을 줄게. 그래서 그게 지금 중앙은행의 스탠스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DSR이라는 개념인데 뭐 뎁 서비스하고 비슷한데 요거를 좀 DSR은 좀 더 명확한 지표로 보면 요거죠, 요거. 아마 이거 뭐 화면이 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데 화살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게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DSR의 정확한 이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색깔이 이제 화면상에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요게 DSR이야. 미국의 DSR이고요. 요게 연체율입니다. 상업은행 전체 상업은행에서의 연체율이죠. 장단기 금리차로 아까 경기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은행의 수익성이 안 좋아져요. 수익성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대출 안 좋은 것들 회수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랬을 때 연체율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DSR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실제 예, 요 파란색 요거는 실제 미국의 기업들의 소득 대비 총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거를 계산한 건데 보통 한 17%가 넘어가면 내가 들어온 것보다 17% 이상 나간다고 생각할 때 부채로 나가면 뭔가 경기가 확장되어 있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경기가 더 이상 막 돈을 빌려갖고 투자하는 것들이 이제 끝이 왔다라는 이런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죠. 굉장히 낮아요. 지금 보면 80년 이후의 최저치예요. 기업 아직도 돈을 갚는 그 비율이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체율도 최저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 입장 미국의 가계 입장 은행 입장에서는 경기의 확장의 끝을 보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를 통해서 경기의 초입, 중기, 이제는 후반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후반이라서 무조건 그래 이번에는 경기가 이번 생에는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런 보조 지표도 특히 이 DSR 같은 경우에는 BIS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은행들을 이게 BIS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데 보고서에서도 이 DSR이 오히려 장단기 금리 차보다 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시그널을 주는 게 더 명확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보면 17%에서 끝이 났는데 지금 보면 막 15.5%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만한 여력이 더 많으니까 지금 경기가 당장 부러질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드렸고요. 경기를 판단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어떤 레벨에 와 있는지 그리고 DSR이라는 약간 다소 좀 생소한 비율이긴 하지만 어느쯤에 와 있는지를 좀 같이 이게 믹싱해서 보시면 그래도 현재 경기는 확장은 맞고 좀 더 갈 수 있구나. 아니구나. 이젠 DSR 지표만 보더라도 장단기 금리차도 안 그래도 역전까지 와 있는데 조금은 지금은 주식을 할 타이밍은 아니고 경기가 다운턴에서 침체로 가기 직전이니까 안전자산을 늘려야겠구나. 소위 말하는 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늘려야겠구나.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지표다 보니까 첫 시간에 이어서 경기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요 장단기 금리차와 DSR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